しました。大きく飛んだ炎鵬、うまく手繰る。おっと左を差した。肩すかし炎鵬の勝ち。差しに行く豊ノ島。照ノ富士は上手です。左四つです。豊ノ島はここからすくい投げもあります。じっくりもろ差しを狙う豊ノ島。回しが切れた。さあここからどうする。下がれた。만리장성이죠, 그죠? 만리장성 누가 쌓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만리장성을 진시황 때 쌓았다고 잘못 알고 있어요. 저거는 아주 고대로부터 북방족들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수많은 나라들에서 조금씩 있는 거를 진시황 때 연결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뭐 빠다링이나 스마타이 같은데 저 중국 여행 가면 그 전돌로 된 멋있는 거 있잖아요. 엽서에 나오는 그거는 명나라 장성입니다. 명나라 때 만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성은 누가 지어요? 한족들이, 농경민족들이 만든 거예요. 수천 년에 걸쳐서. 명나라 때 대대적으로 보수해서 우리가 보는 멋있는 그 모습이 되는 것이고, 저거는 수천 년 동안 한족들이 북방 기마민족들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스스로 쌓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역사는 이제까지 저 만리장성을 기점으로 해서 북쪽은 자기네 역사가 아니었어요. 저건 다 야만인의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이 만리장성 이북이라 이쪽은 뭔가 새로운 게 나오면 무조건 황하 문명에서 전파됐다고 다 그렇게 여지껏 기술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어떤 역사책에도 단 한 글자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문명이 80년대를 기점으로 우후죽순으로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지금 우리가 요하 문명이라고 부르는. 그래서 문명이라는 말은 그냥 뭐 유적지 몇 개 나왔다고 붙일 수 있는 개념이 아니죠. 지금 정식으로 요하 문명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요하 문명 안에는 많은 신석기 문화와 청동기 문화가 합쳐져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게 홍산 문화죠.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들은 홍산 문명 이런 이상한 단어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말들은 없습니다. 요하 문명이 있고 요하 문명을 형성하는 여러 신석기 중에 하나가 홍산 문화예요. 어떤 사람들 뭐 블로그 뭐 이런 데 보면 홍산 문명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 황하 문명 지역과 요하 문명 지역은 완전히 몇천 킬로를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장성의 이북에 위치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발견된 새로운 것들은 그동안에 5,000년 이상을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역사 기록에도 한 글자도 기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만주 초원 그러면 맨날 뭐 수렵 유목민족 말 타던 선구자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여기는 8,000년 전에 이미 농경을 했어요. 그 자료들을 제가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요하 문명이 발견되면서 중국은 난리가 난 거죠. 역사학계가 발칵 뒤집힌 거예요. 여지껏 모든 것이 황하 문명에서 전파됐다고 배웠는데 여기가 시기적으로도 앞서고 황하 문명보다 문화적으로도 앞서 있어요. 중국 역사학계에서는 된소리를 맞은 거죠. 처음에 70년대, 73년에 장강 지역의 하모도 문화, 신석기 하모도 문화가 새롭게 발견되면서 중국 학계가 한번 뒤집혔습니다. 70년대. 그래서 그때 나온 게 중화 문명에 대한 다기원론이에요. 예전에는
하모도나 이런 게 없을 때는 중화 문명은 전부 단일 기원이야. 황하 문명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장강 문명이 발견되면서 장강 문명 하모도는 어느 정도의 유적이냐면 하모도는 신석기 기원전 5000년, 지금부터 7000년 전의 유적인데 이미 수전이에요. 수전. 물을 가두어서 벼농사를 했어요. 그 당시에 다른 지역엔 전부 다 직파농법이란 말이에요. 그냥 물 대충 이렇게 습지 같은 데다가 그냥 뿌려가지고 그냥 거두는 건데 얘네들은 뚝을 만들고 물을 가두어서 벼를 뿌렸어요. 그만큼 소출이 상대가 안 되죠. 깜짝 놀랐죠. 그래서 여기를 지금은 장강문명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발견됐을 때도 중국에서는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두 군데서 기원했다. 중화문명은 두 군데서 기원했다. 그렇게 하면 어차피 자기 땅 안에 있으니까. 근데 그 하모도가 발견되고 거의 10년도 안 돼서 요하문명이 발견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장강문명 발견될 때하고는 전혀 다른 충격을 준 거예요.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자기네 땅이 아닌 야만인의 땅이라고 하는 여기서 발굴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지역은 이 발에만을 끼고 있는 이 지역은 중국 학자들도 여지껏 동이족의 강역 이렇게 했었어요. 다 동이족이었어요. 여기는 산동반도까지 이렇게 해서 동이족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 시기나 문화 형태가 황하보다도 앞서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하면 황하 문명 자체가 중국 기존의 중국 역사가 전부 다 요하 문명의 반개 문화로 전락할 수 있죠. 그래서 중국은 어떤 전략을 따냐면 이 요하 문명 자체가 황제족이 만든 거다 이게 누가 만든 거냐? 그냥 동이족의 문명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초기에는 그랬어요. 85년에 이민 선생이라는 분이 이름이 정확하지 않은데 이민이 맞을 겁니다. 이민 선생이 중국 학자인데 이 초기 발굴 상태니까 요하량 발굴되고 하면서 이것은 홍산문화는 동이족의 문명이다. 동이족 중에서도 조이족, 세조자선 조이족의 선조들이 만든 문명이다라는 논문을 썼어요. 근데 딱 거기까지. 그 다음부터 뭐가 나오냐면 그 동이족 논리는 하나도 안 나오면 딱 한 편 나오고 여기가 황제족이라는 거, 황제족. 중국 사람들은 자기네 조상을 황제족이라고 그럽니다. 누르 황자 쓰는 황제. 영어로 쓸 때는 옐로 엠페러. 황제족이 기존의 황제족은 만리장성을 넘어본 적이 없어요. 수천 년 동안 연구한 결과로 우리가 아는 24사, 25사의 황제는 전부 하북성과 하남성, 이 북경을 중심으로 한 서쪽, 이쪽 지역이 전부 황제의 땅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발견되는 여기가 황제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방에 있는 모든 소수민족들은, 후대의 민족들은 황제의 후예라는 거예요. 몽고족, 만주족 할 것 없이 다. 그럼 조선족도 당연히 황제의 후예죠. 근데 한국을 의식해서 그 말은 안 해요. 근데 이 지역의 모든 소수민족은, 후대의 소수민족은 다 황제 자손이라는 건 논문이 수백 편 나와 있어요. 그건 이미 제가 저서에서도 연도별로 70년대, 80년대, 90년대 연도별로 한 수백 편의 논문을 소개를 이미 해놨고요. 여기를 황제의 땅으로 만들면서 끌고 가는 겁니다. 황제족이 여기를 문화를 건설하고 기원전 3000년의 기후변동기에 내려오면서 중원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여기는 설명도 안 해. 그래서 일단은 그 논쟁적인 것들은 우리가 나중에 얘기하자. 여기서 도대체 뭐가 나왔는데, 뭐가 나왔길래 그렇게 중국이 기존의 5000년의 역사를 한 번에 확 뒤집었느냐. 그것들을 제가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요하문명 지역은 지금 아까 그 지도에도 나왔지만 요하가 이렇게 흐릅니다. 이게 요하입니다. 요하. 이렇게 기역자로 흐릅니다. 요하가 무지무지 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노하파가 합쳐지는 요 지역까지는 시라무렌. 시라무렌은 몽골어인데 시라라는 게 누런 그런 뜻이죠. 옐로우. 물에는 우리나라 물과 어원이 같은 물, 그러니까 누런 물, 황하라는 뜻이에요. 시라물. 그 다음에 요 노하파가 합쳐지고 나서 통요 있는 데까지는 서요하 그럽니다. 서요하. 하도 크니까. 그 다음에 이 태자하나 이런 거랑 합쳐져서 황해로 들어가는 요 마지막 부분은 대요하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뭐 하여간 그걸 떠나서 전부 요하지 하나로 쭉 이어져 있는데
이 요하를 끼어 있는 이 지역에서 문명이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는 것처럼 이 남쪽은 중원으로 들어가는 이 남쪽은 연산산맥이라고 해가지고 크고 높은 산들이 막혀 있어요. 서쪽은 대흥알령이라는 큰 산맥들이 저 시베리아까지 쭉 막고 있어요. 이게 몽골 초원과 만주 초원을 나누는 경계선입니다. 그리고 이쪽 동쪽은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백두산 자락으로 이어지는 그 산지로 또 막혀 있어요. 전형적인 분지입니다. 분지. 또 위쪽은 이 백두산 자락의 그 산맥 지역하고 대흥알령 쪽 산맥 지역하고 중간에 이렇게 링크를 그 소흥알령이라고 부릅니다. 소흥알령. 여긴 대흥알령, 소흥알령. 그러니까 완전 말발굽식으로 쫙 해가지고 가운데가 분지로 되어 있어요. 자, 그거를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거죠. 지금 요 커스크 등치에서부터 물론 더 나가죠. 일로 가면 이제 만주 초원으로 이게 요하입니다. 요하. 이렇게 그럽니다. 전형적인 분지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내리는 물들은 전부 이 대흥알령 동쪽으로 내리는 물은 전부 요하로 합류됩니다. 요하로 합류하지 않는 그 위쪽 거는 여러분들 아는 눈강이나 흑룡강 그쪽으로 합류되는 겁니다. 그 요하 문명 뭐 이거는 여러분들 다 알 거고 황하, 장강, 요하 뭐 여러분들 알 거고 자 이거는 뭐 요하 문명 지역의 주요 그 시기별 신석기 유적지인데 번호가 빠를수록 빠른 겁니다. 그러니까 제 1번으로 되어 있는 게 여기 흑룡화가 있죠. 이거 흑룡화, 2번 흑룡화, 소화서 뭐 하가점 하층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신석기와 청동기 문화가 주로 요하를 낀 요 지역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하 문명이라고 불러요. 어떤 사람들 제가 특강할 때 예를 들어서 조보구 문화 유적지 여기 있다니까 조보구 문화는 여기 유적지가 요거 하나 있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문화의 개념은 우리나라에 고고하게 문화 개념이 없어요. 제가 지난 7월 달인가 5월 달인가 동북아 역사재단 발표할 때도 그거를 내가 얘기를 했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조보구 문화다 그러면 처음에 조보구촌에서 발굴이 됐어요. 근데 그런 유사한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조보구 문화 유형의 유적지는 수십 개가 있어요. 동일한 시대도 동일하고 토기도 동일하고 하면 그걸 하나로 묶어서 문화라. 그러니까 제가 표시해 놓은 것은 최초로 발견된 것이에요. 조보구 문화의 유적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최초로 발견돼서 이 지역에 있는 거예요. 다른 유적지들이. 홍산도 마찬가지예요. 홍산 문화는 지금 여러분들 홍산 문화 내가 이렇게 하나 써놓으면 홍산 문화는 저기만 있는 줄 아는데 이 전역에 홍산 문화 유적지는 1000개가 넘어요. 지금까지 발견된 홍산 문화 유적지가 1000개가 넘습니다. 상상이 돼요? 1000개가 넘어요. 1000개가 넘는 그 중에 적봉시, 제가 있었던 적봉시, 여기 적봉인데 적봉이 시가 꽤 큽니다. 적봉시 경내를 다 합치면 남한만 해요. 원체 땅이 넓은 거니까. 이 적봉시 안에만 725개가 있어요. 적봉시 안에 홍산문화 유적지가 725개가 있어요. 그 1000개가 넘는 것 중에 적봉이 밀집되어 있는 게 거의 73%가 적봉시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적봉대학이 홍산문화 연구중심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국제학술대회를 하고. 그 많은 것 중에 고고학자들이 정식으로 발굴해가지고 그 보고서도 나오고 한 데는 40개, 50개밖에 안 돼요. 나머지 거의 1000개 넘게가 아직도 발굴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앞으로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정말 빙산의 일각이죠. 1000개가 넘는 것 중에 한 50개 뿐이 발굴된 게 없어요. 뒤에 보겠지만 홍산문화의 가장 핵심적인 유적이 우하량 유적인데 우하량 유적은 16지점까지 있어요. 16개의 지점에 한 지점마다 수십 개의 적석종들이 있는데 16개 지점으로 나눠 있는데 지금 작년 재작년에 그 발굴 보고서가 나왔는데 30년 만에 발굴 보고서가 막 이따마는 책 전화번호만한 거 1, 2, 3, 3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 자체가 4지점만 발굴한 거예요. 16지점 중에 1지점, 2지점, 5지점, 16지점, 4지점도 있는데 5군데만 발굴한 거예요. 16개 중에 5개면 3분의 1도 안 되죠. 3분의 1도 아직 발굴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유적이라고 하는데도.
앞으로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유적들이 쭉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 여러 유적 중에서 홍산문화 주요 유적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삼각형으로 이렇게 새까만 삼각형으로 표시된 게 이미 발굴이 된 주요 홍산문화 유적지들입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발굴을 기다리고 있는 게 1000곳이 넘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신석기 유적은 지금은 소화소는 아직은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만한 아주 특별한 거는 별로 발굴된 건 없고, 흑융화, 요새는 사회문화를 독립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는 이거를 사회문화를 흑융화 문화에 속하는 걸로 보고 있어요. 초기에도 뭐 논쟁이 좀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사회문화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2012년부터. 그래서 흑융화, 그 다음에 부화, 조보구, 홍산, 그 다음에 동석병용 시대인 소하연을 거쳐서 청동기 시대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아는 하가점 상층, 하층 하는. 홍산 시대는 보통 두 기로 나눕니다. 전기와 후기. 전기 후기는 기원전 4500년에서 3500년, 3500에서 3000 이렇게 나누는데, 후기에 가면 초기 국가 단계에 진입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역사의 인류 역사의 고향이라고 하는 수메르나 이런 데와 거의 시기적으로 동일한 시기에 초기 국가 단계에 진입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요하 문명을 이해하려면 요하 문명이 꼽히던 시기에 요하 문명 지역의 어떤 기후 조건이나 환경 조건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요하 문명 지역의 남부, 즉 요녕성 남부인데, 요거는 기온 곡선이에요. 기온. 여기가 만년 전, 그죠? 어디입니까? 만년 전. 이거 BP로 되어 있으니까 만년 전, 5000년 전. 자, 보십시오. 한 8000년 전, 8000년 전을 기점으로 해서 기온이 기온이 확 올라갑니다. 홍산 문화가 꼽히는, 요하 문명이 꼽히는 시기에 지금보다 평균적으로 3, 4도가 높았어요. 평균 기온이. 여러분들 평균 기온이 1도면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전 세계 평균 기온이 지금 엘니뇨 어쩌고 저쩌고 난리 짓기는 게 100년 사이에 0.2도 올라간 겁니다. 0.2도 올라가고 지금 기상 이벤트를 하는데 4도가 올라가, 3, 4도 올라간다는 건 이건 재앙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환경이 다 바뀌는 겁니다. 그 사이에 요거는 습도 곡선인데, 습도가 요 8000년 전 기점으로 해서 쭉 올라갑니다. 이거 현재를 기준으로 한 제로선이고, 습도가 지금 건조 지역이잖아요. 그죠? 적봉 이 지역은 완전히 건조 지역이에요. 제가 있던 연영대학, 적봉대학에서 1시간 반만 가면 사막입니다. 카라친 사막이라고. 한 400km 됩니다. 남북, 동서로. 지금은 건조 지역이지만, 그때는 기온도 이렇게 높았고, 습도도 이렇게 높았어요. 그러다가 홍산 문화가 멸망하는 기원전 3000년을 기점으로 꺾입니다. 건조 기후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때 이주를 합니다. 이상해요. 홍산 문화는 꼽히고, 그렇게 꼽히다가 후기에しました。大きく飛んだ炎鵬、うまく手繰る。おっと左を差した。肩透かし炎鵬の勝ち。 3000년을 기점으로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건 뒤에 또 시간이 있으면 설명하겠지만, 홍산 문화는 이미 완벽한 농경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농경에서 여러분들 습도가 이렇게 떨어지고 기온이 떨어지고 그러면 못 짓죠. 그러니까 이주하는 거예요. 유목족들은 그냥 말 타고 어디로 도망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해수면 곡선입니다. 해수면이 지금부터 거의 10m가 높은 거예요. 최전성기에 요 꼭대기점이 홍산 문화가 꼽히던 시점이에요. 지금보다 해수면이 거의 10m가 높았어요. 해수면이 10m가 높으면 여러분들 아까 얘기한 요하의 수계의 물길이
10m가 높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물이 무지무지 풍부한 거죠. 그때는 제가 다른 논문도 쓴 게 있는데 기후 조건에 대해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논문 쓴 거에 보면 당시에 요한문명 당시에 적봉 지역이 한국의 한국 서울 기온과 유사합니다. 한국의 서울, 조양 이런 데가 한국의 현재의 서울 기온과 비슷합니다. 기원전 4,000년, 5,000년 이럴 때. 그러니까 살기 좋았다는 얘기죠. 지금 여러분들이 가면은 옆에 뭐 사막도 있고 정말 사람 살 데가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농경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이 있었고 물도 풍부했고 고온 다습한 기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이게 산동반도인데 기원전 5,500년에 산동반도는 섬이었어요. 그리고 황하가 이렇게 흘렀습니다. 황하는 그 태행산맥을 건너오면서부터 물길이 100년 단위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발해로 흐르잖아요. 황하의 끝이. 근데 그거는 그 청나라 중기에 최종적으로 글로 흐른 거고 그 전에는 장강 쪽으로 흘렀어요. 여기서 태산이 있기 때문에 태산을 비켜서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흘렀어요. 홍수가 한번 나면 어떨 때는 2갈래로 흐르고 3갈래로 흐르고 그랬어요. 100년, 150년 단위로 황하의 물길이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홍수가 한번 나면 작은 소국 같은 건 흔적 없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교 때 나는 굉장히 이해가 안 되던 것 중에 하나 수나라 양계 때 저기 상해, 서주, 항주 있는 데서부터 천진, 북경까지 대운하를 둘잖아요. 야, 어떻게 대운하를 우리 이명박이 4대강 하는데도 수천억이 들고 그 짧은 기간에 이걸 어떻게 뚫었을까? 그건 뚫는 게 아니라 옛날에 황하가 흐르던 물길에 남아있는 호수들을 연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지금도 그래서 서주, 항주 지역은 호수가 무지무지 많죠? 그게 전부 옛날에 황하가 흘렀던 흔적입니다. 그거를 수양제 때 연결해서 하나의 루트를 만드는 거죠. 우리가 그게 대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 땅에 파면 지금도 수백 년 걸릴지도 몰라요. 수천 킬로를. 그리고 기원전 2300년 때까지 2300년 정도 되면 이제 황하가 계속 흐르면서 습지가 됩니다. 뻘이 돼요, 뻘. 기원전 1300년쯤 돼야 사람이 디디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육지로 연결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지역은 이 홍도나 흑도의 경계선 이런 것들이 다 여기입니다. 홍도와 흑도의 경계선 이런 것들. 옛날에는 신석기에는 해안을 따라가든가 아니면 여기 대련으로 이어지는 산동반도, 요동반도 사이에 섬으로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글로 문화가 연결되는 거예요.